자, 운전고 2학년. 애써 어제 새벽 12시에 일과를 그렇게 촬영을 해놨는데 보충 읽기만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건영한테 접해 듣고 지금 다시 재촬영해서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과를 열심히 촬영해놨는데 날려야 된다는 게 좀 씁쓸하긴 해도 다행히, 왜냐면 사실 영어2가 본문이 분량이 진짜 길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러면 제법 양이 많아지는 거라 조금 우리 여태까지 대비했던 전략에서 좀 변수가 생기는 꼴인데, supplementary reading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한 이 전략에 있어서 대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다행이고요. 뭐 보충 읽기야 또 다시 새로 촬영해서 올리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짧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도 좋아요. 요즘 결부되는 트렌드 결부되는 좀 지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단 supplementary reading은 짧으니까 요거는 제가 그 전에 양이 많을 것을 우려해서 자율로 수강을 맡겼지만 요거는 어차피 얼마 안 될 테니 같이 수업 듣고요. 그리고 보충 읽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 이 오아시스 그 뒤에 교재 내용에서는 보충 읽기가 아마 그렇게 양이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적은 것을 우려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게 양을 좀 더 가져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강의를 듣고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그러면 수능 특강 34지문을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겠다,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부교재 오아시스를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교과서 1과 2과 보충 읽기 그냥 한 번에 다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한 번에 같이 봅시다. 자, 1과 오아시스 27쪽 피시면 되고요. 자, supplementary reading, upcycling and adaptive reuse. 자, 업사이클은 일과 수업 때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리사이클은 어떤 거를 다시 재탕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업사이클은 그거를 다시 쓰는데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쓰는 걸 업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dapt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변화하는 상황과 그 환경에 조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게 adaptive죠. 그래서 그런 조정적인 사용이 이 지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Upcycling is the process. Upcycling은 과정입니다. 시작부터 업버 포인트 받고 시작하네요. Through which.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 개나 볼 필요 없고, 관계대명사는 what 제외하고 무조건 선행사라는 개념을 떠올리셔야 된다. 그래서 upcycling이라는 건 한 과정인데 이 과정을 through 거쳐서 waste materials 쓰레기 재료나 were useless products 쓸모가 없는 제품들이 are transformed. 자, 아무래도 이런 변형되는 대상이 주어에 왔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써서는 수동태가 쓰여야겠죠. 그래서 transform into new materials, 새로운 재료나 아니면 제품으로 탈바꿈되는 이 과정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upcycle, up이니까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결과물이 나와야 그걸 우리는 비로소 upcycle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동일한 가치가 나오는 결과물이 나왔다? 그럼 그건 recycle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콤마하고 leading이라고 했네. 자, 접속사 없으니까 이건 분사구문이고, 이렇게 주절보다 뒤에 썼고 특히 leading to 같은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 얘는 10중 8구 결과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죠. leading to a reduction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그렇게 해서 업사이클이 좋은 점은 뭐겠어요? 리사이클처럼 마치 재활용처럼 다시 사용하니까 우리가 자원을 새롭게 더 소모하고 소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국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leading to는 bringing about, 그리고 resulting in 같은 다른 구동사 표현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습니다. bring about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부터 지금 몇 차례나 강조했던 표현이니까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the term was initially, 자, 이 upcycling이라는 단어는 맨 처음에 used in 1994 by the German engineer Rainer Pilz라는 분에 의해서 처음 쓰였다. 하지만 in recent years has become widely used. 이제는 널리 사용된다. 그래서 특히 upcycle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 교재에서도 심심찮게 나오는 소재가 이제 됐죠. 자, 그래서 in 2013, architect William McDonough and chemist Michael Braungart released the book The Upcycle 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이 which cited, 그러니까 선행사는 the upcycle이 되는 거고 주격관계대명사로서 계속적용법으로 쭉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cited upcycling as 뭐로써 upcycling을 인용했냐,
언급했냐? A practical way to improve the world.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실질적인 실용적인 방식으로 인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n architecture, a major form of upcycling is adaptive reuse. 그러면 adaptive reuse가 아까 제목에 있었던 건데 이게 건축학에서 쓴 전문 용어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특히 건축학에서는 이런 업사이클링이 적응적 재활용, 재사용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adaptive reuse refers to 뭐뭐를 가리키다. 그러니까 정의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적응적 재사용은 뭐를 가리키냐? The process of reusing an old site or building. 어떤 특정 지역이나 빌딩을 재사용하는 과정 자체를 가리킨대요. 뭐의 목적을 위해서? For a purpose different from its original one. 원래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자, 형용사구가 수식하는 거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 one은 당연히 뭐를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purpose를 가리키는 부정대명사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걸 adaptive reuse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adaptive reuse가 일과 그 본문 사례에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서울로 7017처럼 이렇게 좀 원래 고가도로였던 거를 이제는 차가 움직이기에는 좀 위험한 도로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통행로로 바꿔서 쓴다라든가 원래 취지와 의도와는 정반대로 쓰고 있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daptive reuse deals with 자, deal with는 다루다죠. 그러면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address 쓰면 되겠죠. 그래서 adaptive reuse는 deals with the issues of conservation, 보존의 문제와 and development, 개발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대. 사실 보존과 개발은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서로 양립되는 대립적인 개념이거든요. 보존을 하려면 개발을 자제해야 되고 개발을 하려면 보존을 좀 어쩔 수 없이 희생시켜야 되는 건데 이 둘 다를 우리가 노릴 수 있다라는 일타쌍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nd tries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뭐 하려고 노력한다? tries to reach a balance.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between the two, 이 둘. 그러니까 conservation이랑 development 얘기한 거죠. Thus, it becomes an effective way to reduce urban sprawl. 자, 그래서 형용사로 쓰였고, 그래서 효과적인 방식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거 가주어 진주어로 낚이지 말고, 요거는 그냥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 거죠. it은 요거 얘기한 거죠. adaptive reuse. 이겠죠? 여기 써있죠. 자, 그래서 스프롤 같은 경우는 스프롤 현상이라고 해서 아마 통합사회라든가 뭐 한국지리 같은 데서 배운 사람 있을 텐데 스프롤이 얘들아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저 나선형처럼 막 이렇게 막 솟구치듯이 소용돌이 치듯이 막 개판 치면서 확장돼 나가는 게 스프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위 난개발이라고 하죠. 도시 난개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산에서 사니까 우리가 좀 감이 안 와서 그런데 일산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막 구역을 다 나눴잖아. 아무래도 이제 계획 도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 계획 도시 중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조성한 도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면 경기도 광주라든가 아니면 파주만 가더라도 파주 저 야당동 보면 뒤에 그 빌라촌은 아주 그냥 개판이거든. 막 그냥 되게 질서가 그냥 개판이야 말 그대로 진짜. 그래서 거기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 urban spraw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죠. 막. 그래서 an environmental impact 이런 환경적인 영향도 우리가 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의 난개발을 우리가 막으면서 그러면서 환경도 아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by reusing an existing structure within a site.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구조물을 최대한 재사용을 하는 거죠. 존재하는. 그래서 the energy and resources 딱 봐도 정관사 더 쓴 거 보니까 여기 과거분사구가 수식하는 거죠. required to create these spaces. 그래서 이러한 장소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resources가 are significantly lessened. 그러니까 현격히 덜 필요하다, 줄어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with the added advantage of preserving architectural history. 근데 여기에 콤마 있네. 여기에 덧붙여서 뭐도 같이 때 the added 추가적인 부가적인 additional 같은 걸로 써도 되겠죠. advantage가 있는데 of preserving
궁극적인 역사도 또한 보존하는 데 있어서 이점도 또한 있대. 그러니까 에너지와 자원을 아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러면서 역사도, 특히 건축학적 역사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 escalate 저 반이어 잘 잡아줬는데, 자 lessened는 유의어로 조금 완화하다, alleviated 줄어들다, 뭐 이런 걸 쓸 수 있고, relieved 좀 부담을 완화하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두 단어로 좀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there are many prominent examples of adaptive reuse around the globe. 전 세계적으로 prominent, 저명한, 유명한 사례들이 꽤 있다. 그래서 for a representative example,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the Bankside Power Station in London. 런던에 있는 뱅크사이드 발전소가 was converted for use as the Tate modern, a modern branch of the Tate Art Gallery. 그래서 이 발전소가 was converted, 개조됐대. convert, 개조하다. for use, 사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for use as the Tate modern. Tate modern이라는 대문자 썼잖아. 그러니까 고유명사죠. Tate modern이라는 건물로서 사용되도록 개조됐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동격이죠. 그래서 뭐냐? 현대 테이트 아트 갤러리에 그 현대 미술 분관으로, 브랜치니까 이제 분점이라는 뜻이잖아. 분관으로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죠. 발전소를 개조해서. 전혀 딴판이지. 그래서 완전 다른 용도로 쓴 거잖아. 그죠? 그래서 the once dark brick structure, 한때 되게 어두운 벽돌 건물이 is now a symbol of rebirth, 재탄생의 상징이 됐고, 그렇게 하여 결국 콤마하고 helping이지 분사구문이 왔고, help는 이렇게 원형부정사 동사원형 끌고 오죠. helping rebuild the old neighborhood of Southwark. 서더크라는 지역의 이 오래된 지역을 다시 재건축하는데 도움을 결국 줬다라는 분사구문의 결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사구문 이렇게 콤마의 존재를 잘 보면서 읽어야 돼요. 자, The Tate Modern is estimated to have created 2,400 jobs. 자, 지금까지 Tate Modern은 2,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and generated at least $80 million annual income for London. 런던을 위해 어마어마한 연간 수익을 거둬들이도록 했다라고 추정된대요. 자, 요거 어법 조심하셔야죠. 자, 추정되는 시점은 지금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쭉 연간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한 건 옛날이겠죠. 그죠? 그래서 준동사의 완료상을 병렬로 묶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PP니까 이렇게 같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옛날 정보죠. 왜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수익을 낸 거는 당연히 추정보다 이전 시점이잖아요. 그 전에 했다라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완료상 쓴 거예요. 아시겠죠? 준동사 완료상, 조동사 완료상 다 완료가 쓰면 과거분사가 끝이라는 뜻이니까 이미 지금까지 한 거, 끝난 거, 즉 옛날 정보를 얘기할 때 쓰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자, 어법 고치기 출제로 딱이겠네요. 그죠? 1학년 때도 저걸로 종종 나왔었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 그래서 런던의 예시를 통해서 adaptive reuse가 뭔지, 자, 딱 깔끔하게 수능 특강에서 봤던 뭔가 설명글이랑 결이 비슷하죠. 물론 좀 난이도는 좀 쉽겠지만, 그러니까 출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1과의 저 adaptive reuse는 무조건 출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본문 supplementary reading 2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갑자기 2는 또 본문은 하겠다, 내지는 2는 본문만 하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변수가 발생하면 저한테 즉시 개별 연락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예상대로 2과 supplementary reading만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여봐, 이렇게 엄청 길어. 영어 2가.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2학년 때. 25쪽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2과 오아시스 25쪽. 자, We are stronger together.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세다. 그래서 a bird strike. 좀 가슴 아프긴 한데 이번에 우리 저기 무안공항에서 예전에 저기 올해 초에 참사 있었잖아요. 그때 그 원인이 버드 스트라이크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말 그대로 비행기가 갈 때 새가 이렇게 부딪혀갖고 엔진에 낑기고 막 이렇게 갖고 이제 막 추락하고 그런 걸 이제 bird strike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The event of a bird hitting an airplane in flight. 이거 잘 봐. 자, 어떤 특정 사건인데, 자, 그러면 이 전치사는 그 사건이 뭔지를 설명해주는 동격 전치사 of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a bird hitting an airplane. 자, 그러면 여기에 전치사의 목적어는요, 이 hitting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a bird는 뭐냐? 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요. 알겠죠? 그래서 새가 날아가는 비행 중인 비행기를 치는 그런 사건을 is referred to as refer to A as B라고 능동으로 쓰죠. A를 B로 가리키다, 언급하다. 자, 그러면은 A가 즉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주어로 왔고, 그죠?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bird strike라고 일컬어진다. 이런 사건이 이렇게 수동으로 썼을 때 refer to as 이렇게 연달아 같이 와야 되는 거. 그리고 스펠링 R 2번 써야 되는 거.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 저 refer to 스펠링 몰랐으면. Bird strikes usually occur. 그래서 이런 bird strike는 되게 어디서 일어나냐? When an airplane is flying at a low altitude. 되게 낮은 고도에서 비행을 할 때 자주 발생한대요. 그래서 such as during takeoffs. takeoff는 이륙, landings 착륙 할 때. Because 왜냐면 that is where most birds fly. 대부분의 새들이 날아가는 그 정도 that이 저거 얘기한 거야. 이거 altitude. 왜냐면 대부분이 저 고도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고도랑 비슷하거든요. 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that은 고도를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most airplanes adopt a system. 그래서 대부분의 공항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게 to scatter birds away. scatter, 이게 흩뿌리다. 그러니까 새들이 이렇게 좀 흩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채택을 한다는 거죠. Including bird cannons or bird alarms. 실제 우리도 저거 있었어요. 그지? 근데 좀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게 조금 역부족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캐논이 대포죠. 그래서 새들한테 쏘는 이런 대포라든가 아니면 새들을 깜짝 놀게 하는 알람 같은 걸로 새들을 이렇게 막 놀라게 해서 일단은 근처에 비행기가 내려오는 그 시간의 타이밍에 맞춰서 새들이랑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In the spring and the fall. 그래서 봄과 가을엔 특히 when. 자, 봄과 가을이라고 해놓고 콤마하고 when이네. 자,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이 가을과 봄을 부연 설명해줘야겠죠. When many birds migrate. 그러니까 봄에 그리고 가을에 철새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They set off bird alarms. 그러면은 공항은 set off, 울린다라는 뜻이죠. bird 알람을 quite often, 꽤 자주 울려서 대략 1시간에 2번 가량을 울린다는 거죠. From early in the morning till late in the evening.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울린다라는 거죠. So in the summer and the winter, 그럼 여름과 겨울에는 the alarms are set off a couple of times a day. 그럼 겨울에는 이제 하루에 한 2번 정도 울린다라는 거죠. 왜냐면 1시간, 2시간보다는 하루에 한두어 번 울리는 이유가 이때는 새들이 잘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What would happen if a bird were to hit an airplane in flight? 자, would는 자, 왜 would 썼어요? 뒤에 if 뒤에 or 보이죠? 자, 가정법 쓴 거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을 반대로 얘기할 때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새가 were to hit an airplane in flight. 날아가는 비행기를 부딪힌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the majority of bird strikes do little damage. little는 자, 2년 내내이겠지? little 뜻 뭐라고? 찔끔. 그러면 손상을 안 일으킨다라고 해야겠지? 그지? 자, majority 쌤 단수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majority는 그냥 대다수라는 그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얘가 주어가 아니라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복수 취급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bird strike의 대부분은 다 별로 그렇게 비행기에는 손상을 안 준대요. Although 비록 these clashes are almost always fatal to the birds involved. 자, involved가 이렇게 후치 수식, 뒤에서 수식하면 관련된이라고 해석하셔야겠죠. 이 사고와 관련된
새한테에게는 항상 거의 이러한 충돌이 fatal, 치명적인, 그러니까 되게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치명상을 fatal이라고 합니다. fatal. 그렇겠지만 그래도 비행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most dangerous conditions arise. arise는 완전 자동사로 쓰이죠. 발생하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언제 생기냐? Birds hit the jet engines of an airplane. 이번에 무한 사태처럼 어떻게 비행기의 그 엔진을 직접 강타를 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the birds in the engine can slow down or block the motion of the fan blades. 왜냐면 그 비행기 그 모터 돌아가는 그 fan blade 날 있잖아. 그게 움직이는 걸 차단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콤마하고 resulting in 분사구문이죠. 자, 이거 아까 봤던 그 표현 lead to, bring about 이런 걸로 바꿨을 수도 있지. 그래서 뭐를 이야기한다? It's partial or complete failure. 부분적으로 뭔가 기능을 제대로 안 하거나 완전히 그 비행기가 맛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왜냐면 엔진이 최소 몇 개 여러 개 더 되니까 하나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분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you may wonder how objects as small as birds. 그래서 새만큼 작은 물체가 어떻게 can cause great damage.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가 있는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To such a large and hard object as an airplane. 이렇게 비행기처럼 크고 단단한 물체에 어떻게 저 조그만 게 큰 치명상을 입힐까요? It all depends on the speed of the plane. 이 모든 건 다 비행기의 속도에 달린 문제다라는 거죠. 비행기의 속도가 중요한 변수인데 Consider a 5kg bird hitting an airplane flying at a speed of 275 km per hour. 자, hitting an airplane. 자, 5kg짜리 새가 비행기를 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그 비행기가 뭐 한데 시속 275km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대. 겁나 빠르죠? 그죠? 이거는 근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물론 이렇게 봐도 크게는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봐야겠다. 자, consider 타동사죠. 그죠? 아까 그 앞에서 본 거랑 똑같은데요. 이거의 목적어가 bird가 아니라 hitting으로 봐야죠. 그래서 준동사 동명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5kg짜리 새가 비행기에 부딪히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석하셔야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분사구 수식인 거지. 시속 275km로 날아오고 있는 비행기. 자, 그러면 that impact is equal to the energy of a 100kg bag being dropped from a height of 15 meters. 자, 그럼 이 충격은 뭐랑 맞먹는다? 뭐랑 같다? The 에너지 그 에너지와 같은데 100kg짜리 그 가방이 겁나 무겁겠네. 자, 그러면은 무슨 에너지와 같은지 알려줘야겠지. 전치사, 그러니까 이것도 동격으로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요거예요. 요거 being dropped. 그러니까 being을 살린 거죠. 동명사로 쓴 거니까. 15m 높이에서 100kg짜리 가방이 이렇게 푹 떨어져서 그거를 맞는 거라 생각해보면 거의 얼굴 함몰 되겠죠. 얼굴 머리에다 맞으면. 그러니까 그 가방이 떨어지는 것의 에너지와 맞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100kg짜리 가방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왜 수동태 썼어요? 참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100kg짜리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래서 얘가 떨어진다. 그래서 수동으로 쓴 거야. 알겠지? 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imagine what it would feel like to be hit by a bag weighing 100 kilograms from that height.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보래. imagine니까 지금 가정법이니까 지금 would feel like라고 한 거죠. be hit 수동태 써였죠. 우리가 맞아야지, 그렇지? 맞으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래. by a bag weighing. 자, 분사구 수식이죠. 100kg가 그 높이에서 나가는 가방으로 맞으면 무슨 기분일까? 하고 끝나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버드 스트라이크가 생기는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그 주변에 새가 출몰해서도 있지만 일단 무엇보다 저 조그만 새가 치명타를 날리는 이유가 새가 조그맣지만
그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속도에 의해서 그게 힘이 실리면서 더 무거워진 체중으로 들이박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진이 박살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참 그때도 그렇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봤고요. 짧아서 금방 끝났죠.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법 여기 양자택일 쭉 보면 그 밑에 supplementary reading도 있어요. supplementary reading 여기 어법 양자택일 쭉 푸시고 그 다음 장부터는 이제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서 내가 본 저거다. 그 보충 읽기 문제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해당되는 거 잡아서 쭉 풀면 돼요. 얼마 없어요. 지금 특히 이렇게 5번에 있죠. 얼마 없으니까 찾아서 다 여러분들이 속간해서 풀면 되고 다 한 다음에는 이제 오아시스 부교재 오아시스랑 실전 훈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들 하셨고요. 되도록 가급적 목요일이 되기 전에 빠르게 수강하시기 권장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